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보교재 38페이지에 나오는 뇌의 내측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라고 되는 부분인데, 이미 사실 저희가 뇌의 내측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를 실제로는 다루었습니다. 뇌의 내측면에는 좌우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연결하는 커미슈럴 파이버, 교련신경계인 콜푸스 캘로섬과 엔테리어 커미션 및 포닉스가 관찰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텔라머스, 하이포텔라머스, 에피텔라머스 및 서브텔라머스도 관찰된다. 여기 나오는 텔라머스, 하이포텔라머스, 에포텔라머스, 앤 서브텔라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엔세팔론이 되겠죠. 다이엔세팔론. 자,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콜포스 캘로섬 얘기를 잠깐 해보면, 뇌의 내측면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대뇌의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미드 세지탈 섹션 정도로 잘랐을 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앞쪽은 마치 새의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커미슈럴 파이버의 가장 큰 부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지금 제가 그린 부분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뭔가요? 이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푸스 캘러섬이죠. 네, 콜푸스 캘러섬이고, 콜푸스 캘러섬은 그 모양에 따라서 부위가 크다 보니까 앞쪽에 제일 앞쪽 부분을 라스트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확 꺾이는 부분을 무릎이라고 해서 제뉴라고 되겠고, 맨 끝에 뚱뚱한 부분을 스플래니움이라고 부르고, 뭐 중간 부분을 바디라고 부릅니다. 바디. 그리고 안테리어 커미셔는 라스트룸에서부터 더 내려와서 레미널 리미턴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내려가면 뭐가 있나요? 더 내려가면은 앞티카이즘이 나오죠. 앞티카이즘. 그리고 앞티카이즘의 뒤쪽으로는 피추이터리 스톡에 연결되어 있는, 네, 이런 피추이터리 글랜드가 있고요. 그 뒤에 볼록하게 메밀러리 바디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메밀러리 바디 아래쪽부터는, 네, 메밀러리 바디 아래쪽에서 뭐가 나와요? 아큐로모터 너브가 나오면서 미드 브레인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플래니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피니얼 글랜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허베뉼라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고, 그 아래쪽에 포스테리어 커미셔라고 하는 것이 잠깐 나오죠. 포스테리어 커미셔가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쪽에 이제 그 superior inferior colliculus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미드 브레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지금 연두색으로 다시 표시한 부분이 anterior commissure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약간 앞쪽의 것을 복습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주 표면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뒤에 이제 포스테리어 커미셔도 실제로 실제로 뒤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 위의 것은 피니얼 글랜드가 되겠지요. 여기 안에서 텔라무스는 대충 어떻게 되나요? 하이포텔라믹 서커스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대략 이 정도 부분에 있고요. 이 정도 부분에 있고, 여기에서 포닉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포닉스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미드 세지타 섹션에서는 살짝 사라지는 듯이 되면서 이 플레인에서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바로 포닉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메밀러리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대략 이 텔레무스의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인터 텔레믹 어드히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이거죠. 이거. 네, 이거 부분이 돼서 얘는 마치 콜푸스 캘러섬이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두 개에 있는 세레브럼의 양쪽을 잇는 것처럼, 예, 텔렌세팔론의 양쪽을 이어주는 부분인 것처럼, 인터텔라믹 어디전 같은 경우는 다이엔세팔론인 텔라무스의 양쪽을 이어주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위는 실질적으로 큰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콜푸스 캘로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뜻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텔라무스의 그림을 보시면서 텔라무스를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망을 해보면 되는데, 이 그림은 되뇌가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약간 뒤쪽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본 것이기도 하면서 오른쪽 달라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 달라무스일 때 사람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도 약간 45도로 이렇게 오블릭한 각도에서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텔라무스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워커라는 사람이 하면 텔라무스의 내부 구조를 아래와 같이 5개 분으로 분류하였다 해서 1번 메디알 뉴클레우스, 2번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 괄호 펄비나라고 되어 있고, 펄비나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레터럴 뉴클레우스가 있고 안테리어 뉴클레우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리티큘라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네, 이 분류대로 꼭 뭐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책에 있는 책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그림에 있는 거에서 중요한 핵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데에서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뉴클레우스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레모나가 있습니다. 레모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 레모나가 있는데, 이 레모나의 이름이 인터 메듈라리 레미나가 됩니다. 사실 텔라무스는 그리스어로 했을 때 체인버라는 뜻입니다. 체인버라는 뜻으로서 사실 뉴클레우스의 덩어리들이죠. 뉴클레우스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뉴클레우스 덩어리인 텔라무스의 텔라무스는 그 다이엔세폴론 중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도잘 파트에 위치한 그레이 매터의 큰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세레브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세레브럴 콜텍스라고 부르는, 주로 이제 자이러스하고 서커스 가까이 있는 대뇌의 바깥쪽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 그레이 매터 말고도 대뇌 세레브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로 뉴클레우스들이 모여 있어서 그레이 매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물론 텔라무스는 다이엔세팔론에 있는 그레이 매터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의 바깥쪽 부분이 아니라 속에 있는 핵들 중에 하나라, 속에 있는 핵뭉치, 여기서 말하는 핵이라고 하는 거는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들인데, 너브셀 바디 뭉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터메듈라리 라미나를 기준으로 앞쪽에 이쪽에 위치한 것이 안테리어 뉴클레우스입니다. 안테리어 뉴클레우스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터텔라믹 어드히전이 붙어 있는 쪽이 당연히 내측이겠죠. 반대편에도 똑같은 그 텔라무스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터텔라믹 어드히전 쪽에 있는 것을 미디얼 뉴클레우스라고 부르고, 교재 설명에 따라서 시간 감각과 관련된 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뉴클레우스와 미디얼 뉴클레우스를 이제 이렇게 제외하면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로 되어 있는 펄비나가 있는데, 펄비나는 저희가 앞쪽에서 배우셨을 때 브레인스템의 후면에서 보이는 것이고, 이 펄비나를 들쳤을 때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그 바디 혹은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미디얼 제뉴클레이트 바디, 그리고 레터럴 제뉴클레이트 바디라서 시각과 청각의 전도로랑 관계가 되어 있고,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랑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미드브레인의 그 뒤쪽에 붙어 있는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콜리큘러스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것을 펄비나를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부분을 할 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은 엔티리어 뉴클레우스랑 미디얼 뉴클레우스를 제외하면 모두 레터럴 뉴클레우스라고 보고, 어찌 보면 텔라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뉴클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할 때 펄비나 쪽은 이제 뒤쪽에 아예 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펄비나를 제외를 하고 보면 앞쪽에 있는 것 중에서 벤트랄 엔티리어 뉴클레우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VA라고 되어 있으면 벤트랄 엔티리어. 자, 벤트랄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벤트랄하고 엔티리어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벤트랄은 원래 발생 때의 배 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엔티리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발생이 끝난 단계에서의 위치에서 다른 핵에 비해서 엔티리어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랄 엔티리어 뉴클레우스가 있고, 이 벤트랄 엔티리어 뉴클레우스랑 그냥 안테리어 뉴클레우스 두 개는 뒤쪽에 나오는 베이절 갱글리어 혹은 베이절 뉴클레우스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뒤에 보면은 벤트랄 레터럴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다음 그 뒤에 다시 벤트랄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가 나오는데, 이 벤트랄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가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뉴클레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벤트랄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에는 이 그림상에는 세 개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벤트랄 포스테리어 미디알 뉴클레우스, 예, 벤트랄 포스테리어 미디알 뉴클레우스를 아셔야 되고요. 벤트랄 포스테리어 미디알 뉴클레우스하고 본트랄 포스테리어 레터럴 뉴클레우스가 있는데요. 벤트랄 포스테리어 미디알 뉴클레우스가 하는 일은 벤트랄 포스테로 메디알 뉴클레우스가 하는 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간면 영역에 있는 동통 같은 거에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라이제미노 텔라믹 트랙, 트라이제미날 렘니스커스가 올라가는, 뭐 뒤쪽에 다시 나오는 용어라서 여기서는 그냥 트라이제미널, 예, 렘니스커스라고 하는 말은 트랙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예, 올라가고 벤트랄 포스테로 레터럴 미디알 죄송합니다. 벤트랄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몸에 있는 미디알 렘니스커스랑 스파이널 렘니스커스가 올라가면서 중계 센터로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네, 여기 지금 방금 제가 표시한 이 벤트랄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에 있는 벤트랄 포스테로 레터럴이랑 벤트랄 포스테로 미디알 뉴클레우스가 가장 중요한 뉴클레우스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뉴클레우스의 경우에는 베이잘 갱글리어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또 림빅 시스템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쪽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하이포달라머스가 나오죠. 하이포달라머스는 하이포달라믹 서커스에 의해서 경계가 지어지죠. 뭐랑? 달라머스랑 경계가 지어지죠. 사실 하이포달라머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림빅 시스템에 속하기도 하고, 너버스 시스템과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그 소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율신경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의 종합 중추로서 체온 조절, 수분 대사 조절, 음식물 섭취량의 조절, 위산 분비물 조절, 정서 표현 및 혈관 운동 조절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하이포달라무스에는 속하는 것이 레미나 터미널리스, 그리고 앞틱 카이즘. 예, 이 그림에서 사실 이쪽 그림에서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 부분이 레모나 터미널리스이고, 앞틱 리세스는 안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인펀디블룸 하이포피시스는 피추이터리 글랜드를 가리키는 것이고, 메밀러리 바디 및 투보시네리움 등이 해당된다. 네, 투보시네리움은 투버클룸 시네리움이라고 해서 앞쪽에 나왔던 트라이제미날 뉴클레우스가 들어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이포달라무스의 미들 벤트랄 부분에 있는 볼록한 부분으로서 아르코이트 뉴클레우스라는 것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메밀라리 바디와 앞틱 카이즘의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근처에 있는 부분인데, 네,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에퍼달라무스는 시상의 상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무스의 후내 상방에 위치해서 피니얼 글랜드하고, 그 다음 포스테리어 커미셔랑, 그 다음 허베뉴라 및, 네, 허베뉴라의 트라이곤이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들, 피니얼 글랜드, 그러니까 허베뉴라 두 개가 합쳐져서 피니얼 글랜드화 되죠.
그 부분을 에퍼달라무스라고 부르고 에퍼달라무스라고 부르고 앞쪽에 있었던 그림 중에 저희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하고 앞쪽에서 썼던 그림을 재활용하면 다시 그리기 바쁘니까 이쪽 부분에 피니얼 바디가 있고 피니얼 글랜드 바디가 있고 허베눌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베눌라라고 하는 것은 셀라무스의 내측에 있는 스트라이어 메듈라리스가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부분이 되죠. 곱비라는 뜻입니다. 허베눌라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서브달라무스는 달라무스와 미드브레인의 태그멘텀 사이에 있는 부위이고요. 태그멘텀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 엑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의 운동과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된다 해서 몇몇 중요한 그 뉴클레스 등이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서브달라무스 같은 경우 역시 베이잘 갱글리아에 포함이 되는 스트럭처인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기회가 있으면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손에는 교내가 뭐죠? 판스죠. 그리고 연수 미달라 오블롱가타의 등쪽 도잘 사이드 판스와 미달라 오블롱가타 특히 등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등 쪽에 위치하는데 바로 뒤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벤트리클이 하나 위치하죠. 이 벤트리클이 뭐예요? 포스 벤트리클이죠. 위에 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메젠세팔릭 에키덕트가 되겠고 지금 그림에서 그러면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위가 바로 수피리어 메듈라리 빌름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인피리어 메듈라리 빌름이죠. 이쪽에는 소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미디언 어펄처라고 하는 CSF,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통과하는 서브 에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하나 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서브 에라크노이드 스페이스를 시스턴이라고 부르죠. 뭐 시스턴은 여기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다시 부교재로 넘어가서 윗면은 대뇌 반구에 덮여 있고 복잡하며 매우 주름진 표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치 저희가 이렇게 고깃집에서 잘 안 먹는 상추 같은 그런 식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주름진 표면으로 되어 있고 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은 몸의 평형과 위치, 공간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중추이다. 운동을 잘하는, 특히 정교한 운동을 잘하는 체조 선수 혹은 뭐 빙상 선수 같은 경우에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뇌 반구, 대뇌 핵 및 뇌간의 의식적 및 비의식적인 운동 명령을 조절하고요. 손에는 척수로부터 고유 감각 정보를 받으며 뇌로부터 받은 청각, 평형감각, 촉각, 시각 및 모든 고유 감각을 감시한다. 상위 중추에서 나온 수의적 혹은 불수의적 운동 명령에 관한 정보는 대뇌 피질과 시상, 조금 전에 나왔던 텔러무스로부터 오는 경로를 따라서 소뇌에 도달하게 되고 이들은 소뇌 피질로 투사하기 전에 소뇌, 핵, 세레블라 뉴클라이 내에서 연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잘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소뇌의 구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소뇌는 크게 로브가 3개가 있다고 봅니다.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했는데 안테리어 로브, 그 다음 포스테리어 로브, 그리고 플로큘로 나줄라 로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스테리어 로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안테리어 로브는 보이고 플라큘라 나줄라 로브는 사실상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안테리어 로브랑 파스테리어 로브를 서로 구분하는 피셔가 프라이머리 피셔가 되겠고요. 호라이즌털 피셔는 포스테리어 로브의 중간쯤에 있는 피셔로서 로브를 서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포스테리어 로브 내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파스테리어 피셔가 있죠. 다시 파스테리어 피셔가 있어서 이 파스테리어 피셔에서 파스테리어 로브랑 플로큘라 나줄라 로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큘라 나줄라 로브는 플로큘러스랑 나줄러스를 합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양쪽에 있는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세레벨름도
세레브럼처럼 헤미스피어가 있는데요. 그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양쪽을 연결하는 부위가 버미스라고 하는 부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의 기본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에는 연결이 되는 것이 피던클인데 세레벨름에서 연결되는 피던클이기 때문에 세레벨라 피던클에 의해서 CNS의 각각 다른 부분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Inferior Cerebellar Peduncle, Middle Cerebellar Peduncle, Superior Cerebellar Peduncle 인데, 앞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브레인스템의 후면의 그림을 다시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색칠을 해드리면 황토색으로 색칠되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uperior Cerebellar Peduncle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삼각형 다이아몬드는 지금 Fourth Ventricle이 뜯어진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Middle Cerebellar Peduncle이 제일 뚱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란색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본다면 이 부분이 Middle Cerebellar Peduncle, 그리고 아래쪽에 뭐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Inferior Cerebellar Peduncle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Inferior Cerebellar Peduncle은 Restiform Body라고도 부르고, 세레벨럼과 미랄라 업 롱가타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이며, 스파이널 코드 및 연수에서 오는 고유 감각을 손해로 전도하는 신경섬유 다발이다. 네, 인피리어이니까 브레인스템의 아래쪽에 있는 거인 미달라 오블롱가타랑 연결한다라는 것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들 세레벨라 페던클은 뚱뚱한 것인데 브라키움 판티스라고 부르고요. 소뇌와 판스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로서 대뇌 피질에서의 흥분을 소뇌로 전도하는 신경섬유 다발이다. 가장 두터운 부분이고, 판토 세레벨럼의 정교한 운동, 어떻게 보면 저장되어 있는 운동을 빨리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Superior Cerebellar Peduncle 같은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Brachium conjunctivum에서 소뇌와 중뇌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로서 소뇌에서 중뇌로 시상에 이르는 원심성 신경섬유로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벤트리클과 뇌척수액 세레블로 스파이너 플루이드의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속에는 뇌척수액 세레브랄 플루이드,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으며, 이 통로가 넓어진 부위를 벤트리클이라고 합니다. 각 대뇌방구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속에는 빈 공간이 2개인 큰 뇌실, 자 이것이 레터럴 벤트리클이고 1번, 2번 벤트리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축 뇌실은 뇌실 사이 구멍이 있죠. 그 뇌실 사이 구멍이 이름이 뭐예요? 인터벤트리클라 포레이먼을 통해서 포레이먼 오브 먼로라고 그럽니다. 먼로에 의해서 제3뇌실 서드 벤트리클과 연결된다. 자, 그림에 있는 왼쪽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벤트리클이라는 거가 굉장히 복잡한 형상으로 생겨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레터럴 벤트리클이 측면과 정면에서 본 그림에서 레터럴 벤트리클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굽 모양이랄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이 레터럴 벤트리클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실 때에는 돌아가서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대뇌에 있는 로브가 돌아가는 것 형태처럼 이렇게 로브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시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이 서드 벤트리클이 있는데, 이 서드 벤트리클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서드 벤트리클은 양쪽에 뭐가 있어요? 탈라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탈라머스가 얘랑 서로 연결이 되는 곳이 나와 있는 인터벤트리클라 포레이먼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약간 제가 복잡하게 그렸기 때문에 다시 지우면 빨간색으로 표시할 때 여기가 인터벤트리클라 포레이먼이 되고, 당연히 양쪽에 있는 레터럴 벤트리클이 정중에 있는 구조물인 서드 벤트리클에 주기 위해서 2개입니다. 네, 이쪽 그림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인터벤트리클라 포레이먼이 되겠고,
여기 있는 레터럴 벤트리클의 안티리어 호은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아시피탈 호은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템포럴 호은이 돼서 마치 대뇌 로브랑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그 대뇌의 그 내측면에서 있는 구조물을 그릴 때, 그러니까 그 살라무스 주변에 있는 중요한 뇌실이 서드 벤트리클이 되겠죠, 그죠? 이 서드 벤트리클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뭘 위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예, 인터텔라믹 어디히전이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인터텔라믹 어디히전이 들어가는 이 구멍이 있고요. 네, 이 서드 벤트리클이 이렇게 그 각종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 홈이 파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주로 리세스라고 부르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수프라 앞틱 리세스 같은 경우에는 앞틱 카이즘의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인펀디블라 리세스 같은 경우에는 피추이터리 스턱 근처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 외에 피니얼 글랜드 근처에 있는 수프라 피니얼 리세스랑 피니얼 리세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미드 브레인에 있는 메젠세팔릭 아퀴덕트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세레브럴 아퀴덕트라고 되어 있지만 세레브럴 아퀴덕트라고 되어 있지만 메젠세팔릭 아퀴덕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포스 벤트리클이 됩니다. 이 포스 벤트리클은 그 어펄처가 3개가 있는데요. 미디언 어펄처가 있고 레터럴 어펄처가 양쪽에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이 미디언 어펄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턴, 세레벨로 메듈라리 시스턴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레벨로 메듈라리 시스턴으로 나가는 구멍이 미디언 어펄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예, 교재를 계속 보시면은 중내 미드브레인에서도 제4뇌실, 예, 제4뇌실 포스 벤트리클이 있어서 제3뇌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메젠세팔릭 아키덕트로 혹은 뭐 세레브럴 아키덕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수 미달라 블롱가타의 꼬리 쪽 부분에서 제4뇌실은 좁아져서 척수의 중심감, 센트럴 커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측내실 레터럴 벤트리클과 더 포스 벤트리클의 상부에는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있어서 이곳에서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어서 내실들 사이를 순환하고 있으며 제4 내실의 덮개 빌럼이죠. 빌럼 부분에 있는 3개의 구멍, 아까 말씀드렸던 네, 레터럴 어펄처와 미디안 어펄처 3개의 구멍을 통해서 지주막하 공간 서브 에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 구멍은 한 쌍의 외측 구멍 레터럴 어펄처와 1개의 정중 구멍 미디얼 어펄처가 있으며 박스 세레브라이를 따라서 거미막 아라크노이드 메타의 확장된 부분인 경질막하 공간 서브듀럴 스페이스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를 지주막 용모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는 상시상 정맥동인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위에서 내척수액이 정맥 순환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대충 알아두시고, 내척수액은 중추신경계의 바깥 부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하루에 40 내지 130ml씩 생성이 되고, 내척수액의 전체 양은 150ml 정도로서 내척수액이 만들어지는 양과 흡수되는 양이 같다. 맥락얼기의 모세혈관들은 상대적으로 잘 투과되지 않으므로 내척수액의 생산은 능동적인 분비 과정 액티브 시크리터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뇌척수액은 뇌조직을 쿠션과 같이 완충 작용을 하며, 또한 영양분과 화학적 전달 물질 및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매개체로 작용을 한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의 변화로 뇌척수액의 조성의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네, 요추천자 보통 2학기 초반에 아마 척추를 하실 때 배우셨을 텐데요. 럼버 펑처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는 때때로 임상적인 정보를 얻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네, 아래쪽에 있는 표는 직접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교재 46페이지에 있는 뇌의 수평 단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단면에서는 베이절 갱글리어, 기저핵, 그리고 인터널 캡슐, 그리고 신경로가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베이절 갱글리아. 네, 베이절 갱글리어는 사실은 굳이 따지면 베이절
뉴클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브셀 바디가 CNS에 모여 있는 것은 뉴클레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사실 여기 베이잘 갱글리아가 있는 부분이 세레브럼이라든가 뭐 어쨌든 세레브럼이라든가 포브레인 브레인 내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CNS 내부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을 베이젤 누클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관습상 베이젤 갱글리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아직도 뭐 위키피디아 표제에도 그렇고 저기 그 그레이 어네토미 42판에서도 보면 이것을 베이젤 갱글리아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설명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얘기가 나와 있죠. 얘기가 나와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시고 먼저 그 부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뇌 방구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의 수질 메둘라 속에는 있는 회백질의 신경세포군이며 일명 세레브럴 뉴클라이. 자, 여기서는 뉴클라이라고 하고 있죠. 뉴클라이라고 하며 이것에는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 미상핵, 꼬리라는 뜻이죠. 카우데이트라는 것이. 그 다음 푸테이먼 피각, 그리고 글로브스 팔리두스 담창구, 팔리두스는 페일하다라는 페일, 이렇게 페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브스 팔리두스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리에이트 바디 선조체와 클라우스트럼 전장, 그 다음에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편도체가 있다. 이들 핵 중에서 스트리에이트 바디의 글로브스 팔리두스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추체 외로계랑 관련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대충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 이 텀 자체부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지금 뇌 수평 단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라고 하면 사실 수평면은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그림이 수평 단면 호라이즌털 섹션에서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반쪽이죠. 반쪽인데요. 사실은 프론탈 섹션에서도 보입니다. 프론탈 섹션에서도 잘 보여서 때때로 설명을 프론탈 섹션에서도 많이 합니다. 자, 우선 가운데에 있는 그림, 모두 그레이 어네토미에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그림인데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사실 이 근처에 텔라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렌티폼 뉴클레우스는 지금 요렇게 생겨 있는 렌즈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렌티폼 뉴클레우스. 그래서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가 렌티폼 뉴클레우스보다 더 미디얼 쪽에 있고요. 렌티폼 뉴클레우스가 더 레터럴 쪽에 대략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A 그림은 레터럴에서 미디얼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B 그림은 미디얼에서 레터럴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미디얼에서 레터럴 쪽으로 보고 있는 그림인데 더 여러분들 B 그림에서 여러분들 사이드에 더 붙어 있는 것이 텔라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양옆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양옆에 있는 그림에서 이게 탈라무스죠. 이게 탈라무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탈라무스가 여기에 있는 이 정도가 탈라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바깥쪽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건데 카우데이트 뉴클레스는 이렇게 마치 구부러진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꼬리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요거를 잘랐을 때 보시면 잠깐 지우고 탈라무스 부분을 지우고요.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 부분만 찾아보면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의 요거는 윗면, 그러니까 대략 요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잘려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의 아래쪽 부분이 어딘가 잘린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다시 보입니다.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가 두 개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게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가 여기가 테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린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 이거는 잘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잘린 게 되겠죠. 그 다음 앞쪽 부분의 카우디우스 누클레우스는 네, 좀 크죠. 이거는 이 부분에 잘리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잘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사이에는 뭔가가 지나다니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뒤에 나오는 인터널 캡슐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렌티폼 뉴클레우스의 부분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렌티폼 뉴클레우스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요렇게가 렌티폼 뉴클레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가 렌티폼 뉴클레우스고, 렌티폼 뉴클레우스는 렌즈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렌티폼 뉴클레우스라고 부르는데, 요거에서 바깥쪽 더 레터럴 사이드에 있는 것을 프테이먼이라고 부릅니다. 프테이먼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것은 프테이먼에 비해서 색깔이 약간 염색을 해서 물론 그렇지만 염색을 해서 색깔이 약간 이 연하게 보이죠. 염색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연하게 보이는 부분을 글로부스 팔리두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합쳐서 렌티폼 뉴클레우스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부를 때 포함한 어디까지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에 부교재에 나와 있는 스트리에이트 바디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잠깐 계속해서 인터널 캡슐은 시레브랄 콜텍스, 베이잘 갱글리아, 브레인스템, 세레벨럼 및 스파이널 코드를 연결하는 상행성 및 하행성 섬유가 지나고 있는 곳이고요. 중요한 투자로가 반드시 지나고 또 출혈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뇌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뭐 어디 한 군데 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임상적으로 여기서 출혈이 자주 일어나서 뇌에 이제 뇌의 어떤 병변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작은 출혈에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세 가지 구분으로 구분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 렌티폼 뉴클레우스하고 탈라머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인터널 캡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라이즌탈 섹션이 아닌 여기에서도 사실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당연히 텔러무스이고 이게 렌티폼 뉴클레우스니까 이 사이 이런 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인터널 캡슐입니다. 그러나 호라이즌탈 섹션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안테리어 크로스라는 것도 역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아시피탈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스테리어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항상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제뉴라고 쓰시죠. 그죠? 네, 뒤에도 뭐 이렇게 제뉴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엔테리어 크로스 전각은 앞부분이며 셀러무스와 프론탈 로브를 연락하는 상행성 및 하행성 섬유로 되어 있다. 제뉴는 슬이 무릎 슬하라고 할 때 슬하의 자녀를 몇 명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슬자가 무릎 슬자죠. 그래서 구부러진 부분이며 시레브럴 콜텍스의 운동 구역에서 뇌신경 운동핵으로 가는 추체로 섬유 피라미달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 파스테리어 크로스는 뒷부분이며 셀러무스에서 데네피질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감각공력 즉 에이리어 312 앞쪽에서 나왔었죠.로 투사하는 섬유로 되어 있다. 네, 계속해서 대뇌 신경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파이버 먼저. 프로젝션 파이버는 세레브럴 콜텍스와 브레인스템, 세레벨름 및 스파이널 코드를 연결하는 섬유군으로서 대뇌피질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신경 섬유는 방사성으로 배열된 다발 형태로 백색질에 들어간 후 브레인스템을 향하여 모이게 된다. 이 방사성의 투사선 섬유를 코로나 레디에이터라고 부르고요.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코로나 레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방사성으로 퍼진다라는 뜻이죠. 코로나 레디에이터 방사관, 시레브랄 콜텍스에서 섬유를 원추상으로 모아 인터널 캡슐로 향하고 있으며 탈라머스에서 시레브랄 콜텍스로 가는 섬유도 포함하고 있다. 네.
그 다음 인터널 캡슐 내포는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코로나 레디에이터의 아래 섬유들이 베이젤 갱글리아와 탈라머스 사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렌티폼 뉴클레우스,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와 탈라머스 사이에 L자로 모여서 빽빽히 모인 부분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티리어 크로스, 제뉴, 그리고 파스테리어 크로스로 구분되고, 이후에 앞틱 레디에이션, 아쿠스틱 레디에이션 및 텔라무스의 및 텔라무스에서 세레브랄 콜텍스로 가는 섬유를 포함한다. 앞쪽 그림 다시 한번 잠깐 참조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앞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대뇌를 옆에서 봤을 때 있는 대뇌를 옆에서 봤을 때 있는 여기 부분에 속에 이렇게 세레브럴 콜텍스가 다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설라라고 부르죠. 섬이라는 뜻으로 인설라. 그래서 여기에 그 인설라하고 렌티폼 뉴클레우스에 해당되는 부분 사이에 있는 것을 인터널 캡슐에 대비해서 익스터널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호라이즌탈 섹션 말고 프론탈 섹션에서도 역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안쪽에 섬처럼 다시 쭉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서 헤집어 넣을 수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안에 인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사이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을 인터널 캡슐에 대비해서 익스터널 캡슐이라고 부른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어소시에이션 파이버 두 번째. 어소시에이션 파이버는 같은 쪽의 대뇌 방구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에 있는 대뇌 피질이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웃하고 있는 자이러스를 연결하는 짧은 섬유, 이 짧은 섬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 short fibers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표시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 자이러스끼리 연결하는 short fibers가 되겠고, 먼 곳의 자이러스를 서로 연결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이름들이 지금 부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해서 프론탈 로브, 파라이탈 로브와 어시피탈 로브를 연결하는,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inferior longitudinal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들, 얘는 아시피탈 로브와 파라이탈 로브를 연결하는 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르케이트 파이버는 아르케이트 패시큘러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인접한 피질끼리 연결하는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이 설명은 사실은 아르케이트 패시큘러스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조금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브로카스 에리아랑 베르니케스 에리아,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았었는데, 언어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언어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에리어들이죠. 이런 에리어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싱글룸이라고 해서 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커미슈럴 파이버 해서 좌우 대뇌 방구의 헤미스피어를 연결하는 신경 섬유로 해서 대표적인 것은 콜푸스 캘로섬과 안티리어 커미슈어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걸 구분 안 할 수도 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스테리어 커미슈어 앞에서도 배웠었던 그 부분 역시 커미슈럴 파이버에 해당이 됩니다. 콜푸스 캘로섬은 뇌량이라고 그러고, 좌우를 연결하는 가장 큰 섬유 다발로서 특히 인간에서 이게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테리어 커미션은 좌우 올팩토리 벌브 사이에서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및 포라이탈 로브의 앞부분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 다발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포캠퍼스 49페이지에 있는 히포캠퍼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히포캠퍼스만 설명을 드려야 한다기보다는 림빅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옳겠지만,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뒤에 후수에 나오는 과목에서 그 설명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뒤에 다시 시간이 남으면 보충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은 보교재에 나와 있는 히포캠퍼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럴 로브 속에 있는 벤트리클, 레터럴 벤트리클이겠죠. 인피리어 레터럴 혼 쪽에 있으며 그레이 매터의 융기이다 해서 그 기능은 기억의 저장, 그리고 이미 저장된 것은 잊지 않을, 금방 이해한 것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손상되면 간질이 야기된다, 에필lep시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실제 히포캠퍼스는
씨홀스 그 해마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포닉스이고요. 이쪽이 이제 히포캠퍼스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히포캠퍼스의 모양은 해마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림빅 시스템 전체에서 보면 림빅 시스템은 크게 다이안세팔론의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세레브럼 대뇌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뇌의 컴포넌트 쪽 먼저 읽어보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내측에서 볼 수 있는 자이러스였죠. 그리고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는 그 히포캠퍼스의 옆에 있는 자이러스로서 페라를 빼도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포캠퍼스, 히포캠퍼스 자체는 여기 있는 이제 이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히포캠퍼스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이엔세팔론에 있는 림빅 시스템은 텔레믹 뉴클레스 중에서 안테리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구체적으로는 안테리어 뉴클레스랑 벤트럴 안테리어스 뉴클레스, 그 레터럴 뉴클레스 중에서 벤트럴 안테리어 뉴클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포탈라무스랑 메밀러리 바디 등이 이제 다이엔세팔론에 있는 림빅 시스템이고, 일단은 이제 경계부 둘레계라고 부르죠. 둘레계라고 불러서 전체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인데, 그 기능 등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루는 내용에서 쏙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기회가 되면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날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